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런 게 올 줄도 몰랐는데 이런 시대를 다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한번 아이들과 인사 어떻게 해주시나요? 아이들과 인사. 앞으로는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이제 뇌를 더 이상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나한테 이렇게 멋진 내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내가 뭐든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똑똑한 내가 나한테 있어라는 그 사실부터 스마트폰 잘 활용하려면 나한테 스마트폰이 있어라는 걸 인식을 해야 스마트폰을 쓸 수 있죠. 만약에 가방에 들고 왔는데 내가 집에 놔두고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가방에 있는 스마트폰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뇌를 잘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한테 정말 멋지고 대단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뇌가 있어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인사를 가끔 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멋진 손 놔라, 야! 하시고요. 네.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싱글 방글방글 뇌와 인사합시다. 반짝반짝 뇌야 랄랄라 뇌야 사랑해 반짝반짝 뇌야 랄랄라 뇌야 사랑해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인사인데요. 자기 뇌하고 친구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게 인사가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인사하지만, 나 자신하고도 인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바로 나 자신이 뭐냐, 이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기 뇌하고 친구처럼 뇌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물어봐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하면서 뭔가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나 이럴 때 너에게 물어보자 너희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답을 찾게 하는 이런 습관이 아이들을 바로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일상에서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해결을 어제 내가 하려고 하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을 아이에게 하도록 내가 도와주는가, 이런 관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물어봐. 이거를 어머님들이 노래로 아이들한테 자주자주 들려주셔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 고민해보고 궁리해볼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반드시 길러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이에요. 어떤 생명체도 심지어는 인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인공지능 로봇도 스스로에게 질문은 못합니다. 그래서 뇌에게 물어봐라는 건 앞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량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뇌에게 물어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런 걸 되게 자주 물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선생님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하구나. 너희들 세상에 제일 똑똑한 애가 있으니까 너에게 물어볼까? 자,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답하는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 이러면 벌써 애들이 다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 셋 이러면 막 남자요, 여자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남자 여자하고 막 자기들끼리 목소리가 그렇잖아. 아니야. 머리가 짧잖아. 아니 우리 엄마도 머리 짧은데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도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답을 내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궁금한가 보네. 아주 좋은 생각 질문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찾아볼까? 뇌에게 물어볼까?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싱글 벙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화면을 켜고 계신 어머님이 저한테는 딱 두 분만 보이시는데 한 분만 마스크를 안 하고 한 분은 마스크하고 한 분은 마스크 안 하고 계셔가지고 마스크하고 계신 어머님들은 싱글 벙글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 인사법을 가르칠 때는 유심히 봐요. 제가 하면서. 뭘 보냐면 어머님들의 입꼬리 위치를 봐요. 싱글 벙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싱글 벙글 이렇게 하는 어머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거 안 된다. 아이들은 표정에 굉장히 민감하시긴데 내가 말은 싱글 벙글 해놓고 표정은 무표정해. 그러면 아이들 내 회로가 꼬이겠죠. 예. 분명히 싱글 벙글인데. 그래서 이 인사를 할 때는 싱글 벙글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요. 어제 이 강의 때 했나 다른 강의 때 했나 되게 헷갈리는데요. 입꼬리를 이렇게 쫙 올렸을 때랑 한번 올려보실래요? 싱글 벙글. 네. 입꼬리를 쫙 올렸을 때랑 이때 내 어깨나 가슴이나 이 신체의 느낌이랑 입꼬리를 딱 내려보세요. 무표정하게. 이렇게 했을 때 내 신체나 감정의 느낌,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입꼬리 올리고 환하게 웃어보시고 다시 입꼬리 내리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비교하면서 느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내리고.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채팅창에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입꼬리 올리고 내리고 했을 뿐인데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눈을 감고 집중해서 느껴보면 입꼬리 올리면 제 가슴에 무슨 큰 대문이 있는 것처럼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확 열리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깨도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입꼬리를 내리는 순간 이 열렸던 문이 탁 닫혀가지고 갑자기 묵직해지고 예, 몸이 처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머님들도 그러신가요? 입꼬리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우리가 얼굴에만 근육이 80개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얼굴 근육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입꼬리만 웃는 것처럼 올려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어머님들은 뭐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른다고 얘기하고 입꼬리를 내리니까 내가 막 짜증나고 화났던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꼬리만 올려도 내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데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게 필요할 때 입꼬리를 안 올린다는 거죠. 그냥 아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예, 뭐 좀 기분 좋은 일 없을까? 막 이러면서 누군가 어떤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해주길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뇌를 잘 예,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볍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싶으면 입꼬리만 올리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 뇌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이 창조적인 힘이 있는데도 그걸 지금껏 안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쓰고 살게 해야 된다, 미래에는. 예.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이거든요. 제가 왜 계속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을 강조하냐면 인공지능과 우리 아이들은 경쟁하거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인간이 이미 따라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결론이죠.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을 하지 못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 앞으로 미래의 교육의 방향을 잘 이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못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은 바로 스스로 입꼬리를 올려서 나를 더 기분 좋고 행복하게 스스로 자기 감정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려서부터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쓰고 살았어요? 이런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기분이 좋아. 나에 대한 느낌, 나를 관찰하고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 기분 좋은 일 없나? 뭐 이런 건 하겠죠. 오늘 내가 우울하니까 또 좀 코미디 영화 재미난 거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를
외적인 걸 바꿔서 예,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해왔을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나를 예, 내 스스로 웃음을 선택함으로써 기분이 즉시 바뀐다라는 것들은 잘 생활해서 쓰지 않고 살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뇌활용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고유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예, 깨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또 같이 입꼬리 계속 올리시고 예, 뭔가 또 집중이 덜 된다. 예, 뭔가 기분이 다운된다. 몸이 무겁다. 오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그럴 때 즉시 입꼬리 올리시고 예, 웃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자, 그래서 브레인 인사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오늘의 교육을 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의 미래를 도둑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의 미래를 저축을 따박따박 잘 해주고 계신가요? 네. 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AI죠. 예, 뭐 체스뿐만 아니고 3,000년이 넘게 예, 인간의 통찰력과 직관력이 좌지우지 된다는 바둑에서도 이제 AI가 인간을 이겨보죠. 어떤 인간도 바둑에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뇌교육은 바로 이 신체 정서인지. 그러면 AI한테 없는 뇌가 뭐예요? 인지적인, 지적인 뇌는 AI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AI는 정서뇌와 신체뇌가 없죠. 이 뇌의 삼층 구조를 보면.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예, 뇌는 뭐다? 바로 신체뇌, 정서뇌. 아까 말씀드린 입꼬리를 스스로 올리면 올릴 수 있는, 자기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정서뇌,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고, 예, 또 뭐예요? 스스로 감정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AI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지식교육은 예, 필요하지 않고 예, 역량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되는 역량이 무엇일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공유의 감각, 자율성,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아이. 당연히 창조성, 그 다음에 협업. 이 4가지의 키워드는 다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키워드가 각자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서로 맞물려 있다. 물고 물리고 있다. 그래서 이 4개가 다 같이 조화롭게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 퀴즈를 하나 내면 세계 최대 택시 회사가 보유한 차량 수는 그럼 세계 최대 택시 회사는 어딜까요? 네. 우버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우버가 차가 있나요? 보유한 차량 수가 있을까요? 우버는 보유한 차량 수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개인이 보유한 차량을 공유하는 거죠. 그 우버라는 플랫폼에 공유해서 나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차를 이렇게 택시처럼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올려놓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유한 차량의 수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최대 숙박업체가 보유한 호텔 수는 몇 개일까요? 세계 최대 숙박업체가 어딜까요? 뭐 힐튼, 롯데, 엠버서더 어디?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 그래서 호텔 수도 역시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이 소유한 집을 함께 우리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요. 라고. 그래서 이제 세계는 물질적으로는 이미 공유의 개념이 굉장히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적인 거나 정신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앞으로는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기 전부터도 우리는 중요한 것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것들은 원래부터 공유하면서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공기, 돈 안 내지만 물 이런 거 다 공유하고 살았죠.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다 공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출현으로 어떤 인종과 종교, 민족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 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뭐
백악관에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게는 이런 바이러스부터 뭐 어떤 호텔, 차량, 내 소유의 차량 이런 것들부터 크게는 공기와 이 전체 지구라는 환경을 우리는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최대 온라인 업체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자, 영상으로 잠깐 이건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네. 아마존이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죠. 네. 그 최대 유통회사에서 얼마나 물류창고가 크겠어요? 그 커다란 물류창고에. 자, 사람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들이 물류를 나르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어느 섹션 어디 가서 물류를 가지고 저기 사람 한 명 지나다니는 저 큰 물류창고에 여기 한 명, 지금까지 2명 봤어요. 3명. 모든 것이 자동화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죠. 4명, 저 뒤에 5명.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눈에 띄는 사람 수를 헤아려 봐도 10명이 채 안 돼요. 세계 최대 물류 창고에.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있는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아마 50% 이상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내 경험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잘해야지,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집중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는 게 좋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이런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과정에 집중하는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억개가 사라지고 나면 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군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자기의 업으로서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공유의 개념,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뭔가 가치를 느끼고 자기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선택,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창조성. 근데 그 창조성도 앞으로는 혼자만의 창조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는 서로 다 맞물려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걸 상상하면 이런 걸 창조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뭘 길러줘야 된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블럭 쌓고 퍼즐을 맞추고 하는 게 창의성을 키우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상상력은 언제? 우뇌가 발달하는 이 유아기에 마음껏 상상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가장 신났던 일 떠올려봐. 떠올리는 게 상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나고 기분 좋은 걸 떠올리면 정서적으로도
충만감과 행복감을 또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떠올려보고 아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가 책을 보면서 맨날 똑같은 책을 가져와도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정지된 그림을 보면서 내가 스토리를 읽어주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계속 자극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뭐 사과를 가지고 먹일 때도 사과를 이렇게 자를 때랑 이렇게 자를 때랑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표상 능력, 상상 능력을 계속 자극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상상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사진이야, 막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게 다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 있었던 사실이 아닌 다른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게 바로 상상력이 자극받아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 이제 드론 다 어머님들도 아시죠? 이 사람이 전 세계 드론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DJI라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프랭크 왕이라고 중국 사람이에요. 자, 이 드론은 이 비행물체이기 때문에 에어버스 같은 비행기 회사에서 처음엔 개발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행하는 물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날릴 수 있을까, 이 드론을. 이렇게만 고민했는데, 이 피터 왕이라는 사람은, 프랭크 왕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사람들은 되게 멋진 풍경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이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혹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방향에서, 각도에서 이런 멋진 풍경을, 경치를 찍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카메라를 융합한 거죠. 이 기술에, 드론 기술에. 그래서 멀리서도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예능 프로나 이렇게 TV 혹은 영화를 보면 정말 멋진 스케일이 큰 그런 그 장면을 보잖아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 덕에 드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드론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체열을 감지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면 이 드론으로도 엄청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연결하면 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길에서 광고를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광고를 때리지만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가지고 센서를 달면 그 사람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서 지금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요 앞길을 여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네 하면 빅데이터에 김개똥에 대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것들을 소비하는지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어떤 화면을 쏴주냐 하면 이 김계동이라는 사람은 도미노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 그 중에서도 도미노 피자에서도 슈림프 피자를 좋아해. 이게 딱 뜨잖아요. 계속 그걸 결제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계동이 지나가는 바로 앞에 도미노 피자의 광고를 막 때린다는 거죠. 여기서 300m 가서 우회전하면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지금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슈림프 피자 3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하면서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슈림프 피자를 이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저랑 같이 드시지 않으실래요? 막 이렇게 막 꼬셔요. 그러면 내 바로 눈앞에서 그런 광고가 이렇게 계속 내 앞을 쫓아다니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뇌에게 물어봐. 이걸 습관화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수많은 정보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실시간으로 나한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내가 나를 놓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없으면 저기 들어오는 정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삶의 중심, 자기가 원하고는 목표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게 된다.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얘기하잖아. 아유, 저 사람 저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혹한데. 근데 이렇게 귀가 얇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정보들이 넘쳐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중심을 딱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이렇게 응급 환자를 구하기도 하고 화재를 진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실어서 이렇게 나르기도 하고 수상스키를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고 고압선에 사람이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이런 것도 위험한 것들은 하고 지금 이거는 뭐 흔한이죠. 여기 이렇게 이제 양치기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양치기 드론이 있고요. 이런 걸 다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택배도 이제 택배 아저씨가 안 하고 드론이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드론이 택배를 하는 걸 지금 시험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팔을 달아서 이런 무거운 물건들, 그 다음에 밤에 어두운 곳에서 나만을 위한 가로등,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산에다 드론을 달면 우리 어머니들 편하시겠죠. 애기 업고 안고 기저귀 가방 들고 비 오는 날 상당히 곤란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할 수 있는 거, 연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 기술과 저 기술을 같이 연결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또 다른 창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주택도 나는 올 봄에는 알래스카에 살고 싶어. 가을에는 어디 단풍이 좋은 어디에 살고 싶어.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가옥 구조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상상하기만 하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과학 기술과 문명이 이미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드론은 날아다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퀴를 달면 이렇게 바퀴 달린 드론.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기름 유출이나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에 고민인데 드론에다가 이런 기술을 융합하면 미세 플라스틱 바다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드론이 다니면서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어쩌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에는 땅의 자동차만큼 하늘에 드론이 이렇게 많이 떠다닐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미래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과학 문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쪽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프랭크 왕이 성공한 이유도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드론 회사를 성공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뭘 할 때 기쁨을 느끼고 나는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이 감각을 키워 놓으셔야 앞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이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이런 기술력들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언택트 시대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자꾸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어떤 다른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론이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로 발전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거는 그냥 모기같이 생겼잖아요. 모기가 아니고 여기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에요. 정찰용 드론, 군대에서 쓰는 이 드론으로 개발된 건데 이게 만약에 쓰는 사람이 용도를 잘못해서 목적을 잘못해서 사용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적을 정찰하는 정찰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찰하고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그럼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날아다니는 그냥 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술 개발과 창조성에는 반드시 뭐가 밑바탕이 돼 있어야 되냐?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이 밑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류한테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미래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은 앞으로 미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 좋은 인성이 필수적이었다면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모든 인류의 생존의 위협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은 매우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인성, 모두가 조화로운 이런 그 평화성의 바탕으로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인성과 창의성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똑똑한 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람뿐만 아니고 이 자연 환경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좋은 뇌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뇌과학적으로 창의성이 발현되는 걸 잠깐 안내를 드리면 이 뇌관이 우리 의식, 외부의식, 대뇌필, 생각주머니라고 하는 이 영역, 그 다음에 감정의 창고, 대뇌변연계, 그 다음에 생명력의 보고 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의식 잠재의식이 뇌관 영역이 80%예요.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존해온 모든 역사와 정보가 다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의식의 바다에서는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모든 답이 무의식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가 아하 하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해냈을 때 이 무의식에 있는 정보와 접속이 돼. 그래서 뇌파로 따지면 뇌파가 충분히 뚝 안정되게 느려져야 이 무의식의 정보하고 접속이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설명으로 들으세요. 무의식의 정보는 뇌파가 뚝 떨어져야지 접속이 되고 그때 내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고 나의 뇌에 질문을 던져놨으면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툭 하고 그 정보에 대한 답을 무의식 안에는 모든 답이 있으니까 답을 툭 하고 끄집어내는 그 순간에 뇌파가 감마파로 팍 빨라져요. 아하 이거구나 하고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르키메데스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이 사람이 목욕탕 이 황제가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뭐죠? 이 왕관이 순금인지 여기에 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였는지 네가 이 왕관을 이렇게 부수지 않고 검증을 해내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 시대에는 대중 목욕탕 이런 문화가 되게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답이 안 나온다 해서 목욕탕 가가지고 하면서 뜨끈한 물에 쫙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 몸이 쫙 이완되면서 뇌파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물이 어떻게 비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그래서 유레카 하면서 빨가벗고 이제 목욕탕에서 뛰어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창조성은 뇌파가 뚝 떨어져서 무의식의 영역과 접속이 가능할 때 창조력이 이렇게 아하하는 유레카의 모먼트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뇌과학적으로. 자신의 뇌파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뇌파를 어떻게 떨어뜨리냐? 호흡을 통해서 이완하고 뇌파, 에너지의 파동을 느껴서 충분히 뇌파를 떨어뜨리면 이런 훈련이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에너지는 제가 계속 그래서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신체 기관이 바로 손이에요. 네? 뇌의 감각기관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에너지 감각을 느끼는 훈련들을 계속 아이들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손의 에너지 느낌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자, 멋진 손 나와라. 야! 하시고요. 자, 박수를 빠르게 30번만 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른. 자, 뜨겁게 비비세요. 뜨겁게 싹싹싹싹 열나게. 예, 열나는 것도 에너지 변화잖아요. 예, 에너지가 예, 모여야 열이 나니까. 자, 열나게 이렇게 막 비비시고, 자, 열이 좀 나셨으면 손끝을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열 손가락의 느낌이 감각이 다 살아나도록 톡톡톡톡톡톡 두드려 보세요. 톡톡톡톡 두드리시고 열 손가락의 감각이 다 하나하나 손가락마다 다 잘 느껴지신다 싶으시면 천천히 멈추시고 손을 한 5mm 정도만 띄우셔서 천천히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손바닥이 화끈화끈거리고 손끝이 전기처럼 찌릿찌릿 통하는 게 느껴지네요. 느껴지시면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자, 그 느낌, 손의 에너지를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요술공처럼 내가 빛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손의 느낌에 집중해서 손 하면서 자, 손의 에너지가 잘 느껴지시면 눈을 감으시고 손과 손 사이의 에너지의 느낌에 계속 집중하셔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의 에너지 볼이 점점 커져서 내 손이 쫙 벌어집니다. 다시 숨을 내쉴 때 손의 에너지 볼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쭉 작아지면서 내 손과 손이 가까이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손이 자동문처럼 슥 벌어지고 천천히 내쉴 때 손이 스르르 가까워집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두 손을 가까이 가져가서 손 안에 반짝반짝하는 요술공을 동글동글 환하게 예쁘게 빚어서 천천히 가슴 속으로 쏙 가져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내 손에 반짝반짝 빛나는 에너지가 나의 가슴을 환하게 비춰준다라고 상상해 보시고 가슴 속의 요술공이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커지고 내쉴 때 작아집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실 때 커지고 내쉴 때 작아집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올린 채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숨이 들어왔다 나가고 나의 몸 구석구석에서 에너지와 혈액이 흐르고 감각이 열리는 것을 관찰하십니다. 눈을 감은 채로 내 몸 구석구석과 대화하듯이 아 여기 이런 느낌이 있네 이렇구나 라고 관찰하십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고 하는 나의 생명의 리듬을 느껴보십니다. 이렇게 나의 생명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뇌관이 활성화되고 부려옵니다. 생명력의 보고인 뇌관을 활성화시켜주면 무의식의 영역과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불쑥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두 손을 싹싹싹싹 비벼서 손가락 붙여서 손을 오목하게 만드셔서 눈으로 가져가십니다.
자, 손에 반짝반짝하는 환한 에너지가 나의 눈을 통해 나의 뇌 전체도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 상상하시고 눈을 깜빡깜빡 하시고 동글동글 돌려주시고 얼굴, 목, 어깨를 쓰담쓰담 해주십니다. 네. 자,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지 모를 집중은 돼 있는데 이완돼 있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도 이렇게 에너지를 느껴보고 에너지를 조절하면 내 몸과 마음과 이 생각의 상태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를 안정되고 차분하게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대한 다시 집중력이 생기고 또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예만 더 드리면 이렇게 다이어트 나 살 좀 빼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다이어트는 그럼 칼로리잖아요. 칼로리. 인풋 칼로리를 적게 하고 아웃풋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음식 먹을 때마다 이런 후추통에 센서가 있어서 지금 이 우유는 몇 칼로리고 뭐 영양 성분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스크린으로 찍어주는 이런 기술 또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런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지금 이미 현재도 실현 가능한 기술들이에요. 포크도 마찬가지. 포크로 꾹 찍으면 영양 성분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얼마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온 집이 IoT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와 접속할 수 있어서 지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집 밖에서 뭐 세탁기 켜고 뭐 이렇게 보일러 끄고 이런 거 다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만으로도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자다가 불 안 껐네. 불 꺼 이렇게 얘기하면 불이 꺼지고 이런 세상이 인간이 점점 더 편리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냉장고에다가 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2kg 감량해야 돼. 그래서 칼로리 같은 거 계산해주고 음식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되면 저녁 8시에 냉장고 문 열려고 그러면 주인님 지금 다이어트 기간입니다. 8시 이후로는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세상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전동 칫솔 같은데 기술을 융합하면 여기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치카치카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치아 상태가 사진으로 전송이 돼요. 우리 아이의 담당 치과 의사한테. 그래서 보고 여기 충치가 좀 생기기 시작했네요. 와가지고 뭐 불소 처리를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렇게 건강 시스템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하려면 기술과 기술이 융합돼야 되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연결돼야 되고 의사의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다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공유의 시대라고 하는 거고 이걸 연결하려면 우리 문과생과 이과생 이런 말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문과생이라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과생에서는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죠. 우리 그것처럼 치과 의사와 디자이너와 무슨 공학자와 기계를 다루는 사람과 이런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가장 미래에 뜨는 직종 중에 하나가 소통 전문가. 어떤 소통 전문가?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중간에서 서로 이해하고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그래서 영어를 통역해주는 동시 통역사가 아니고 기술과 감성을 결합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동시 통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휴대폰도 필요 없이 이 몸에다가 옷에다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에 이런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다.
이 공감과 소통 능력은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훈련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컵을 들고 아빠 아빠 하니까 아빠가 더 달라고? 아직 우유가 들어있잖아. 다 마시면 줄게. 엄마 엄마 이렇게 하니까 컵 바꿔달라고? 까탈스럽긴 그냥 마셔. 아무도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무룩하게 해서 오빠한테 가서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미니까 이 오빠가 건배 하면서 깡 하고 벌컥벌컥 아 오빠가 내 마음을 아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그 마음에 맞게 배려해주고 소통해주는 이런 능력이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 보면 지금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이들이 점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역량이 더 필요한 시대인데 아이들은 이런 역량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량을 잘 키워놓으면 우리 아이는 탁월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통과 공감을 잘하게 하는 공감의 기제인 미러 뉴런이 지금 유아 시기에 자극 발달해야 되는데 그게 자극을 받을 수 없게 얼굴을 다 반 이상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들과 재미난 표정놀이, 감정과 연관된 표정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태도, 어머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공감을 잘 해주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잘 깨워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문제 해결력, 창조성은 공감 능력, 이 부분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이 힘드니까 이거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게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문제 해결력과 창조성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 아이들은 AI와 인류 최초로 AI와 경쟁하거나 협업하면서 살아가야 될 세대이기도 하지만 인류 최초로 지구 환경, 생태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미 그 부분은 예상치 않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 다 피부로 실감하고 있잖아요. 이 생태계가 파괴돼서 코로나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세상에 가까이 와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런 항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이런 생태계의 위협 속에 그리고 또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북극곰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얼음에 걸터 앉아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2도씨만 올라가면 2도, 불과 2도만 높아지면 모든 생명체는 다 아웃된대요. 해수면이 높아져서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바다로 뒤덮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후협약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오늘만 해도 날씨가 엄청 막 어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막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목티 같은 걸 입고 밖에 나왔는데 굉장히 더운 거예요.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봤더니 차의 온도계를 봤더니 24도에 24도. 11월 달에. 거의 날씨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미 우리는 이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데 이렇게 내 집을 공유하고 내가 보유한 자동차를 공유하고 내 감정을 공유하고 이 차원에서 훨씬 더 확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존재하는 삶의 터전 이 지구라는 환경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우리 공기를 함께 마시고 있다. 어제도 미세먼지 높음으로 나온 게 중국에서 뭘 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공기의 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지만 그게 분리돼 있지 않다. 공기는 모두가, 바이러스는 모두가, 예, 이렇게 뭔가 에너지는 모두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의식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져서 자기 나라의 땅을 잃어버리는 난민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언제 이게 우리 일이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앞으로 교육의 목표는 세계 시민 교육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확장시켜서 나라와 인종과 예, 뭐 이런 종교와 이런 거에 한계 짓지 않고 모든 인류가 지구라는 커다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게 전 세계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보면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게 꼭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을 뇌교육적인 가치로 말하면 지구 시민교육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 그리고 지구조차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감각을 키우고 우리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예요?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써야 되고,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렇게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더 크게는 무엇을 공유해야 되나, 우리의 가치관, 의식 체계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크 브레인, 우리 아이들한테는 검정 요술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워 브레인, 반짝반짝 빛나는 환한 황금 요술공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의식이 밝아지면 밝기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환해진다 해서 그 황금 요술공. 그래서 다크 브레인, 검정 요술공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삶의 목적이 욕망,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더 많이 가지는 걸 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는 우리 갑질 논란으로 한동안 막 난리였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누구와 누군가를 지배하는, 예전에는 다 나라를 세울 때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땅 따먹게 해서 나라를 세운 거죠. 거래 방식도 경쟁, 재산 개념도 소유, 이익 개념도 사익, 이런 파괴와 지배와 욕망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욕망이 아닌 완성으로, 인간관계가 존중으로, 거래 방식이 화학으로, 재산 개념이 관리로, 이익 개념이 공익으로 이쪽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곧 사라진다.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구과학자들은 이 생태계 파괴가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25년 안에 지구는 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삶의 가치관을 사랑과 치유와 공존으로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맞이했다. 그래서 의식을,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일상에서 그럼 이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줘야 될까? 바로 이겁니다. 파워 브레인, 밝은 의식은 의식의 밝기가 200룩스부터 시작합니다. 용기, 할 수 있어! 미안해! 라고 사과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밝은 파워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할 때 이 파워 브레인, 밝은 의식 수준에서 쓰는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이게 우리 안에 다 모두가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아이들에게 너 때문이야. 엄마가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하잖아. 이런 이야기하고 아이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진짜.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런 수치심, 비난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느끼게 하면 아이의 의식이 이렇게 false brain,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해. 이것도 어두운 의식이에요. 그래서 200룩스인 용기, 긍정을 선택하는 이런 파워 브레인의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말들을
예, 많이 써줘야 된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넌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는 널 믿어. 예, 너는 스스로 할 수 있어. 엄마는 널 믿어. 엄마가 도와줄게. 함께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민족의 아이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 철학 자체가 이런 세계 시민교육, 지구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 철학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의 철학, 가치관이 바로 전 세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땅 따먹기 했어요.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모든 거대한 제국을 이룬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다 정복과 지배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깨달으신 성인이 나라를 세운 나라예요. 성인, 단군 할아버지가 깨달은 분이시거든요. 단군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나라를 세운 인연과 철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라를 세운 인연과 철학이 홍익인간 이와사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널리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을 조화롭게 해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게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펴고 뿌듯하고 당당할 수 있어요. 언제? 세계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지구촌 시대잖아요.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아이가 16살인가? 아이가 MIT에 대학에 강좌를 들어서 거기 어떤 학위를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온라인 묵후 교육 시스템으로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이런 아이브리 리그 대학에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식이 모두 공유되고 있죠. 그런 세상인데 아직도 넌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딴 건 다 필요 없어. 너는 공부만 해. 딴 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철학은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런 철학이 어디에도 우리 민족의 차별화는 어디에도 드러나 있냐면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건데요. 칼 세이건이라는 코스모스의 저자인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의 국기는 보통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미국의 별, 이슬람 국가의 달 종교를 나타내는 거죠. 일본의 태양, 캐나다의 단풍잎. 근데 유독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이 태극이 상징하는 게 양과 음이 만나서 아까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우리 우주는 처음에 깜깜했는데 엄청난 큰 힘이 생겨서 이 두 큰 힘이 빙글빙글 서로 씨름을 하다가 곤이라는 땅을 다스리고 건이라는 하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감이라는 바다를 다스리고 그 다음 이라는 불을 다스리는 이런 신들이 나와서 세상이 나무와 풀과 꽃과 새가 생겨서 이렇게 세상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됐어 라는 게 우리 태극기가 상징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태극기는 정말 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우주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특별한 국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국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거 잘 몰랐죠? 그래서 앞으로 지구촌 시대에 지구촌을 대표할 수 있는 국기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조상님들은 의식이 컸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우주의 생성 원리. 그래서 사람은 삶을 어떻게 이 우주와 함께 법칙대로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게 몇몇이 내려와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이 나란 말씀이 나라 안에서도 말이 쓰는 게 다 달라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 모든 백성이 함께 쓸 수 있는 문자를 개발하리라 해서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전 세계 어떤 언어도 이렇게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가 명확한 글자는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말도 다 그 소리를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언어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고유한 글자가 없는 나라의 글자를 뭘로 쓰냐? 한글로 써요. 그래서 유엔에서 전 세계의 문맹을 퇴치한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나 기관에게 주는 상이 세종대왕 상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보다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물질적인 이런 걸로 가치를 따질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화와 철학 이런 거는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뒤지지 않는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민족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지구촌 시대잖아요. 지구촌 시대. 그럼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 지구촌 시대에 다른 여러 나라 사람과 만나서도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글로벌 리더로. 영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중국어 열심히 시켜서 언어를 열심히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과 철학, 가치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때 그때 리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아이들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유전인자, DNA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조상님들의 철학이 이미 전 세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철학이 우리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 내려와서 까치밥 해가지고 사람이 다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잘 익은 감을. 그리고 뜨거운 세수물을 땅에 바로 붓지 않죠. 땅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지렁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우리는 잘 몰랐는데 알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분이 한국 문화, 한국 철학에 너무 매료돼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귀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책도 썼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이런 발전과 삼성, TV,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한국의 힘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의 위대함은 홍익인간의 철학, 선비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내 건데도 내 거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었나를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나에 대한 우리 뿌리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그게 곧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자부심과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부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으로 굳건하게 자기 마음 안에 뿌리 내린 아이들이 우리 지구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다.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으로 가치관으로 심어주는 것이 우리 미래의 멋진 아이들로 키우는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4차수를 통틀어서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해보면 우리 팬데믹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습관, 생활 습관, 수면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 먹는 거,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않고 우리 몸이 정상화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14시간 정도는 최소한 12시간은 확보해 줘라.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자기 몸의 사지를 마음껏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뇌회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운동 습관 중요하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환한 얼굴로 웃고 칭찬하자 안에는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고 실수 오케이 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또 플러스돼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우리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자.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세 가지 스위치, 체온, 호흡, 스스로에 대한 관찰. 이것이 일상화되게 해서 우리 아이에게 습관으로 내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요게 딱 준비가 되면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체온을 느끼고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습관이 생겼다면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리더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 글로벌 리더로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 가치관을 바꿔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내면의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의 가치관은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철학, 홍익인간, 모든 생명이 함께 존중받고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 생활 철학, 이런 철학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되도록 하라라는 게 제 4차수 강의의 서머리,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딱, 중심을 삼아서 내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신다면, 물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만큼 100%다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목표점을 딱 찍어놓고 뇌를 활용하는 가장 핵심이 그래서 목표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갔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꾸불꾸불 가지만,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꾸불꾸불 가더라도 절대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자기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그 모습으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바쁜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치면서 와 하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우리 아이들 멋지게 진짜 글로벌 리더로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